금융을 재밌고 쉽게 더달란트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왔더니 너무 몸에 힘이 없고 힘들어서 도저히 집에서 각 잡고 영상 만들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아버지 뵈러 송도에 가는 길에 좀 주저리 자동차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요즘 가장 정말 떠오르고 있는 주식이죠. 최근에 제가 테슬라 분석 영상을 올렸을 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트럼프가 승리하면서 테슬라의 주식이 막 폭등하게 될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폭등으로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는 제가 이제 성장주를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또 가치적인 측면도 많이 보거든요. 결국 가치 측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 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나아질까 나아지지 않을까를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왜냐면 지금 정도의 주가에 회복되기에는 아직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이나 실적이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테슬라가 결국에는 지금 전기차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전기차의 수요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기업들이나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금리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금리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막 채권의 장단기 금리가 막 역전됐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왔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 순전히 제가 볼 땐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회사의 주가는 이런 테마로 올라가는 거는 단기 투자 재료로는 너무 좋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 지금 급등할 때 너무 좋은 분위기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수량 중에 한 10% 정도만 수익 실현하셔서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드셔도 되고, 아니면 테슬라 주가가 다시 조정이 왔을 때 추가로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주가는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가 있다고 해도 테슬라의 실적이 나아질 기미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주가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새로 진입하는 거는 리스크 익스포저, 그러니까 리스크의 노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굳이 파실 필요 없겠죠. 어차피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변동성을 좀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드린 거니까, 그런 게 좀 귀찮으시다면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올라갈 게 확실하니까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일단 전쟁을 빨리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쟁이 끝나야 인플레이션을 완전 확고하게 잡을 수 있어요. 금리를 공격적으로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쟁 때문에 막 유가가 뛰고 뭐 금값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의 어떤 환경들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내려야 국가 경제가 더 빠르게 화랑을 뜰 텐데, 그 시기를 자꾸 늦추게 된다는 겁니다. 4년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공격적으로 전쟁을 빨리 마무리할 생각일 거고, 그 빨리 마무리하는 것을 통해서 금리를 또 급격하게 내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나 테슬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빅테크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질 거예요. 대출금을 더 싸게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 그만큼 소비도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뭐냐, S&P 500이 여러분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6천을 돌파했어요. S&P 500은 말 그대로 미국의 대기업들 500개를 모아놓은 거예요. 편출입을 합니다, 이 지수도. 근데 그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미국 막 화랑이라는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떤 주식 사야 될까 엄청 고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S&P 500을 사시면 됩니다. 미국의 경제에 베팅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에셋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이거 S&P 500 ETF가 가장 이제 유명하고요. 여러분이 연금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도 최대 70%까지는 위험 상품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은 안전자산인 S&P 500 ETF로 돌려놓으시면 여러분 정말 연금 수익도 많이 높이실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찬바람이 불면 어떤 주식들이 또 스물스물 머리를 들죠. 바로 배당주들입니다. 예, 배당주들이 굉장히 사랑받는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배당주 중에서도 비과세 배당주가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주들이 있는데 제가 아직 월초라 가지고 우리 고객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린 후에 월말쯤에 다시 한번 이 비과세 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배당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심해 하셔야 될 거는,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원래 재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21년까지는 보통 12월 달에 다 이제 배당 나기리를 잡아서 다음 연도에 3월, 4월 정도에 이제 배당을 해줬죠. 그런데 이제 그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배당 나기를 기업들이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게 배당 나기리라는 건 뭐냐면, 그때까지 주식을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그 다음 해에 배당금을 받게 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게 배당 나기리라고 하는데, 그 배당 나기리 12월이었는데 이제는 1월, 2월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질 수 있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주는 회사들 중에서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언제 배당을 주는지, 배당 나기일이 언젠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2월이니까 그냥 사두면 되겠지, 묻어두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배당 나기일이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주의하셔서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만들었던 그 지수가 있어요. 그 밸류업 지수라고. 그게 이제 PBR 중심으로, PBR이 뭐냐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주가가 너무 낮으면 이 PBR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너무 좋아.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 회사의 주가가 낮은 거니까 이 PBR을 중심적으로 밸류업 지수를 하나 만들어보자, 밸류를 높이는 그런 지수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그 거래소, 한국거래소에서 그 지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물음표입니다. 일단 이 밸류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저평가된 회사를 좀 주가를 올려보자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산업 기반 자체가 역시나 좀 제조업인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테슬라나 어떤 그 엔비디아 같은 이 지식산업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전 세계 자본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PBR, 이 자산 위주의 어떤 지수보다는 PER이나 ROE 중심의 이제 지수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PER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PER이 왜 중요해졌을까? 이 저PBR을 사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P 주식을 눈여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 PER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PER의 다른 이름은 바로 멀티플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멀티플이 뭐냐면,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회사의 가치가 앞으로 몇 배를 더 불어날 것 같다, 미래 성장성이 어떨 것 같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PER이 높은 주식, 뭐 테슬라, 엔비디아도 굉장히 높죠. 이 PER이 높은 주식은 사실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투자자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주식이라는 뜻이에요. 제조업이 수백 년간을 세계 경제를 이끌었어요. 지금도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뭐예요 여러분? 제조업 기업들이에요? 아니에요. 엔비디아도 제조업 기업이 아니잖아요. 애플도 제조업 기업이 아닙니다. 3위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조업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조업 기업 위주의 이제 세대가 지나가고 서비스 기업, 즉 지식 재산 기업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회계 제도가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즉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측정을 못해요, 지금 회계 제도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PER이라는 거, 회계정보에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어떤 그 빅테크들의 수익성이 PER로 더 높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컨센서스를 보는 그 PER, 그 포워드 PER이라고 하거든요. 그 포워드 PER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PER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PER 지수를 뒷받침해 주는 건 뭐라고요? ROE입니다. 자기 자본을 투입한 대비해서 이 기업이 얼마만큼 돈을 잘 버냐. 요번에 테슬라가 22% 급등한 이유 중 하나가 순이익률 때문이었잖아요. 그 순이익을 잘 올리고 있어요 라고 해주는, 대변해주는 지표 중 하나가 뭐냐면 ROE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ROE라는 지수와 PER이라는 지수가 앞으로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데 중요한 지수가 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밸류업 지수 얘기로 돌아오자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PBR, 저 PBR 구간에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
지수를 만드는 거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기업의 성장성과 순이익률, 즉 ROE가 더 중요해진 이 시기에 유형자산을 위주로 하는 PBR 지수로 만드는 게 어찌 보면은 좀 시대착오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미래에 이 회사가 얼마나 미래 성장성이 있느냐, 그래야 우리가 투자한 그 자산들이 돈을 벌어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주가의 어떤 같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성장주를 투자하고 혹은 가치주를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성장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리밸런싱을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쭉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당연히 가치주가 더 나을 수 있어요. 그게 통계적으로도 그게 낫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기간 내 더 큰 수익률을 바라시는 분들은 밸류업 지수보다는 오히려 높은 ROE를 달성하고 있는 회사들, 그리고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투자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